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다시 또 날이 풀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올화 좀 아침 좀 기온이 좀 싸늘했는데 좀 많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AMD와 메타와의 계약, 600억 달러의 계약이 시장을 살린 하루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정도 올라오면서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리딩한 하루였다. 특히 AMD 주가가 거의 8% 후반대까지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국내 두 반도체가 더 갈 것인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0만원과 100만원을 뚫고 목표가 30만원과 150만원까지 나오는데 이걸 향해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우리의 이제 뭐랄까 목표이자 고민거리죠.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없다, 더 갈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익과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수급이 이것을 받쳐줄 것이고 정부 정책도 밝혀질 것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과점 중에서 유일하게 기술적으로 해낼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이다.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과 서사들이 붙는데 과연 이것들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벨 전략의 한 축을 하고 나머지 이제 다양한 것들을 알파로 붙이는 전략을 지금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 올라가던 금융주가 이틀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정도면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이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통과가 될 거로 보이는데, 오늘 아니면 3월 초에 충분히 이미 선빵으로 맞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일 이제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죠. 네, 엔비디아 실적이 당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제 어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가이던스는 어떻게 해주고, 다음에 그 안에 데이터 센터의 기술은 어떻게 가고, 또 실적은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크할 포인트가 많고, 또 재고 자산은 어떻게 되고, 기존에 이제 체크를 많이 했던 부분에 대한 체크가 다시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가슴 졸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우리가 앞에 두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을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78, 나스닥은 플러스 0.98, S&P 500은 플러스 0.68. 그런데도 나쁘지는 않고 반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반등을 했다는 거죠. 네, 그동안 하드웨어 쪽에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의 3대 지수 상승, AI 우려 완화에 하루 만에 반등, AMD와 메타가는 6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개발 8% 정도 강세, 칩 계약, 파이퍼 샌들러라는 증권사가 엔트로픽이 하고 있는 이 AI가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대체가 아닌 강화하다, 네, 대체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죠. 네, 어느 정도 대체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AI와 새로운 AI의 싸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2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91.9 개선세로 돌아섰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링크와 협력, 글로벌 연결성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가 400달러가 깨지고 어제 살짝 오르고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트럼프가 2기 첫 국정연설을 한다. 관세와 이민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주목할 것이다. 너무 관세와 이민 정책에 몰입이 되면서 미국 서민들의 삶을 좀 등한시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오늘 내용도 지 자랑이고 자기가 뭔가를 했으면 앞으로 뭔가를 할 것이다, 갈라치기 이야기밖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갈라치기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성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우월성을 갉아먹는 가장 나쁜 정책이 갈라치기 정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AMD가 8.59%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니까 상당히 큰 계약이죠. 이 600억 달러 계약 규모를 좀 뜯어보면 5년간 계약이다. 그렇죠. 5년간, 1년이 아니고 5년간에 600억 달러의 AI 칩을 공급한다.
AMD의 최첨단 AI 가속기인 MI450, 네, MI450이 들어가네요. MI450을 공급하는 계약이고, 특히 추론용 칩 분야에서 메타와 맞춤형 칩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계약에서 메타가 AMD 지분을 최대 10%까지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메타가 AMD 지분을 10%까지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도 들어가 있네요. 네. 따라서 AMD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게 되면 양사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AMD는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메타가 이것저것 뭔가를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손발을 내미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알파벳처럼 TPU를 만들든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엔비디아 예상 실적 한번 봅시다. 매출액은 655에서 659억 달러 정도, 전년비 67에서 71%, 주당 순이익 EPS는 1.4에서 1.53, 네, 이 정도 예상, 전년 동기비 70에서 72%, 데이터 센터 매출이 590억에서 600억 달러 정도를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74에서 75% 정도, 이게 이제 기본 가이드라인이죠. 특히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750억 달러까지 매출을 줄 수 있느냐, 이 가이던스를 제시하느냐, 그렇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블랙엘민 루빈 로드맵이 어떻게 되느냐. 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블랙엘 공급량과 차세대 아키텍처인 루빈에 대한 구체적인 양산 일정도 나오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시장 주요 금융 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0.09% 상승 97.77, 달러가 약세에서 다시 소폭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네요. 이에 따라서 원달러는 1441.86원까지 좀 강세, 원화가 또 살짝 강세이고 엔화는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5.71. WTI도 오늘 0.71% 하락했네. 65.84. WTI가 하락했다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좀 소규모로 가는 거 아니면 좀 지연되는 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냥 철수하기보다는 한두 대는 때리고 나올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참수 작전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네요. 네, 금 가격은 0.95% 하락 5,173달러. 은도 0.58, 금은 가격은 크게 오늘 움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461, 2.1bp 상승, 10년짜리는 4.035, 0.9bp 상승.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개별 종목 움직임 한번 봅시다. 알파벳은 0.36% 하락 310달러. 테슬라가 2% 이상 상승을 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네, 위성통신의 문제를 좀 같이 하자. 위성통신을. 네. 엔비디아 0.58%, 내일 중요하죠. 오라클은 3.3%,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 브로드컴 마이너스 1.93, 팔란티아 마이너스 1.53. 어제 이제 뭐 후배랑 이야기하면서 팔란티아 팔기를 잘했다. 후배가 그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던데, 네, 팔란티아는 제가 봐서 100달러 깨질 것 같아요. 네. 애플은 플러스 2.24, 272달러. 마이크론은 오늘 뭐 비실비실하네요. 네, 다 오늘 올랐는데 마이크론 지금 420달러를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인텔은 5.85% 상승 46달러. TSMC도 4.25%. 전부 다 이제 AMD와 메타의 그 계약은 주로 이제 TSMC가 만들어주니까 이런 것들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샌디스크는 마이너스 7.36. 오늘은 이제 폭삭 이제 하락하는 모습.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1.2. 어제는 더블로디스크의 실수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더블로디스크는 어제 박살난 이후 오늘도 2.21%나 하락을 했네요. 네, 30달러가 깨질 것 같아요. 네. 더블로디스크는 피할 길이 없는 모습, 젯바운드에 발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비트코인은 0.08% 상승 64,348달러 지나가고 있고 이더는 1,850달러. 네, 어제 박살났던 뉴스케일 파워는 5.12% 상승, 오클로드 2.2% 상승. 네, 우주 항공 쪽은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네, 올라간 이후, 하락한 이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켓랩 69.34달러,
다음에 사이더스 스페이스 0.74% 상승 2.04달러, 플래닛앱 2.57% 상승해서 24.390달러.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을 끌고 가는 핵심이 없다는 거죠. 네, 없고 하루 오르고 하루는 단짠단짠만 반복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3월 초순까지 되면 그 이후는 좀 반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뭘로 반격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그러려면 오시가 빨리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5월까지는 오시는 꼼짝 못한다. 발언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우리 엔비디아의 실적, 네, 실적 상승. 그 다음에 정부의 돈 풀기. 뭔가 그동안 지금 미 베센트가 지금 재무부에 돈을 풀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있죠. 9천억 넘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 돈을 한 5월부터 풀지 않을까. 선거 전에 풀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조정 속에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죠. 네, 어제 수급을 한번 살펴봅시다. 코스피는 개인이 2.2조를 팔고, 네, 외국인은 1,900억 정도 팔고, 국내 금융투자가 다 받았다는 거죠. 여러 번 말했지만 ETF다. 네. 어제 유명한 경제 브로거를 하시는 박정훈 기자가, 저는 KBS 기자가 이 금융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제대로 봐야 되는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현선물로 엮인 데서 오는 트릭이다. 그래서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면이 굉장히 강하시던데 저는 좀 그렇게는 보지는 않죠. 이건 ETF 물량이다. 특히 ETF 물량에서 은행 고객들이 시장에서 많이 ETF로 들어오고 있다. 은행에서 ETF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따라서 그 물량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박정훈 기자처럼 외국인이 현선물을 가지고 차익거래를 가지고 놀면서 국내 금융투자로 하여금 현물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가는 약간 음모론적인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코스닥도 국내 개인이 2,400을 사고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파는 모습. 네, 개인들이 이제 여기는 ETF를 사지 않았다는 거죠. 네, ETF는 사지 않고 직접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직접 투자. 네. 그 다음에 코스피는 ETF를 투자를 하고 은행 고객이 은행 신탁 계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증시 자금 동향 지금 104조, 신용잔고는 31조,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무엇을 사야 되느냐? 네, 어제 시장에서 올라오는 거면 2차 전지. 네, 미국이 ESS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겠다, 블락을 걸겠다는 거죠. 따라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올랐습니다. 또 HBM이 올랐죠. 하나비전. 제가 하나비전 강력히 추천하는데 시총이 4조밖에 안 되더라고요. 10조 본다. 하나비전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풀리면 따라 들어가자. DIT, 미래반도체, ST, YC캠. 이는 뒤에 종목 잘 모르겠습니다. 전선, 대운전선, LS마린솔루션, LS, 가온전선. 전선주도 항상 가다 말죠. 네. 바이오시밀러, LG화학, 동아ST, 삼성에피스홀딩스, 보령, 편젠, 바이오시밀러도 가담할 것이다. 네, 크게 시장에서 중심을 잡지는 못할 것 같다. 2차 전지에서 ESS하고 HBM 중에서 하나비전 이 정도는 좀 사볼만 하다. 그 다음에 삼성 SDI, 하나비전 그렇죠? 그 다음에 MLCC의 삼성전기와 삼화콘덴서 이 정도는 지속적으로 추천을 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장은 배터리셀, 전고체 배터리, 석유화학, 코스닥 바이오, 이런 코스닥에서 바이오, G2G 같은 애들 좀 올라왔는데 오후장에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 HBM 장비 중 하나비전, 이오테크닉스, 테크인, 하나비전, 이오테크닉스, 테크인, 파운드리에서는 두산테스나 SFA 반도체, 코미코, 로봇이 어제 쭉 살짝 올라오대요. 현대무벡스, 한국 PIM, TRS 로보틱스 이 정도가 어제 시장에 올랐는데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운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SK 스퀘어를 빼고는 하나비전 이 정도 빼고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다. 오늘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계속 바벨 전략의 추천이죠. 네, 바벨 전략 추천이고 뭘 할지를 모르는데 오늘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MLCC 2인방인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삼성과 하이닉스는 더 말할 것 없이 25만 전자, 120만원 닉스. 네. 여기에 조정을 받은 증권지와 금융주의 반격도 전망돼 일단 팔지 않았다면 이젠 들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다.
그렇죠?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더 들고 가자.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기준으로 8만 원 기회가 계속 추출하고 있죠. 네, 여러 이유로 개별 각계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는 올릭스, 에이프릴 바이오, 토모큐버, D&D 파마텍, ABL 바이오 이런 종목도 지속 보유. 그다음에 전력기기 3사인 효성중공, LS 일렉트로닉, HD 현대 일렉트릭 이 중에서 LS 일렉트릭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 어제 그래도 강력한 매수 축적목 또는 하나비전 시총 10조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자. 단기 급등하고 좀 쉬고 있는 SK텔레콤,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다시 반등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지면 줍줍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올간 스터디 모임을 하죠. 여의도에서 하는데 2명의 우리나라 유명 애널리스트와 저 3사람이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종목을 살려야 될 것이냐, 이 종목을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한 분은 반도체 애널리시고 한 분은 노법과 전력기기 이런 쪽에 애널리시 오시는데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수들의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자기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날이 좀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봄 기운 맞게 우리의 계좌가 더욱 살찐데 가장 이제 고민스러운 게 포모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지 않으면 포모 현상이 강한데 지금이라도 사야 하느냐? 저는 지금이라도 살 필요는 없지만 차라리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라.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서 일단은 7천까지는 쫓아가 보자. 많이 먹을 수는 없지만 없으면 포모가 오니까 여기서 7천까지 보고 코스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ETF로 공략을 해라. 레버리지로 단기간 여기서 플러스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놓고 싸움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포모로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힘든 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절기 때문에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스터디 모임 이번 주 토요일 많이 지원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